오늘은 저희 그 선불 그러니까 저희 그 기초 사업 설명회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판서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원래는 그 강사 트레이닝 게 있어가지고 총 판 8개를 가지고 연습을 시켰어요. 요새는 지금 타그룹 타센터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강사 트레이닝 강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판들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핵심 포인트가 한 세네 가지 있어요. 후불 대리점의 문제점, 후불의 문제점. 그리고 첫 번째 후불의 문제점. 두 번째가 그 통통 비교. 세 번째가 선불 요금제가 그러니까 우리 선불 요금제로 그러니까 대리점을 통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보상 플랜. 우리 아마 회사 소개, 뭐 이런 회사 소개? 회사 소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판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거 지금 아마 제가 자료도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지금 이제 후불의 문제점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후불의 문제점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후불 대리점의 수수료하고 선불 대리점의 수수료하고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통신 자체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어떤 거냐. 그것만 핵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뭐 시간도 밖에 비도 오고 하니까 짧게, 그래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될 거예요. 일단, 여기 오신 이곳은 NR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NR커뮤니케이션은요, 1999년 12월 8일 날 법인 설립을 하고, 2000년, 이듬해 2000년 1월 24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고 나서 1월 24일부터 그 당시 이제 KTF, KT 프리텔이라는 PCS 회사와 손을 잡고 선불 요금제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업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불 요금제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쓰다 보니까는 지금 누적 한 300만 가입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300만 가입자를 이렇게 딱 보면 이게 하나의 시장이겠죠, 시장.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여기 이제 런칭이 돼가지고 팔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통신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종합 유통회사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KT의 선불요금제가 아니라 이제 엔텔레콤이죠. 알뜰폰 회사인 엔텔레콤이 이제 저희 그 주력이고, 그 주력 이제 전략 상품 중에 주력 상품급으로 올라간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M보임이죠. M보임. 영어 상품, 교육 상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종합 유통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플랫폼을 만든 게 아이몰7입니다. 아이몰7.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있고 나머지 그 퍼머라이프,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린 바이오라는 또 우리 그 연구소, 그다음에 네이트리팜, 그다음에 엔리움이라는 또 이제 가정용품들, 집에서 쓰는 가정용품들, 그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고, 지금 또 수많은 가지, 지금 아이몰7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상품들 중에서 또 저희가 주로 이제 또 공기청정기 뭐 다양한 상품들이 또 런칭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파도 저희가 이제 좀 쓰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시장이 되어 있다. 요게 이제 NR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미 지금 2022년도지 않습니까? 벌써 1999년 12월 8일이야. 좀 있으면 12월 8일이야. 그리고 제가 음력 생일이 또 12월 8일이야.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생일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22년이 지났다. 네. 자, 어떤 회사가,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22년까지 왔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없어요, 별로. 그리고 저희 같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점점 더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상품군과 뚜렷한 어떤 가치를 갖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다. 토종 기업에서 우리가 최고다. 물론 뭐 애터미도 있겠지만 애터미는 물류고, 저희는 통신을 기반으로 한 교육 상품하고 다양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막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또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막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폭발적이고 특히 코로나 시절 같은 굉장히 엄혹한 시절에서도 저희는 성장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첫 번째 판이에요. 두 번째 판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많은 상품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사장님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통신에 대한 부분이다. 왜 KTF 선불요금제 또 선불을 쓰느냐? 그건 후불의 문제점이 있다. 후불의 문제점. 이게 이제 후불의 문제점이 두 번째 판이에요. 후불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후불은 뭡니까? 돈을 쓰고 나서 돈을 주는 불을 지불하는 방식이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쓰고 돈 내고 돈을 안 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죠? 그건 이제 못 쓰죠. 못 쓰죠. 이게 연체라고 연체. 신용분이에요. 연체라고 하는 거죠. 연체. 자, 이 연체가 해서 아예 못 받는 연체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연체는 한 달만 연체돼도 연체고 하루만 연체돼도 연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 사업하시기 전에 이제 SK를 쓰셨잖아요. SK가 결제 날짜 25일이다. 26일 날 내도 연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연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연체들을 그냥 놔두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연체를 받는 행위를 합니다. 연체를 받아내야죠. 왜 그러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두 분이 있는데 우리 장혜 사장님하고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정순재 사장님이 할까요? 아니면 있다고 치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핸드폰을 쓰시는데 자 정순재 사장님은 돈을 안 내도 연체를 시켜도 아무 문제 없이 써. 잘 내고 계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얘기를 들었어. 잘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안 내죠. 돈 안 내도 쓰는데 뭐 문제야. 그죠? 그래서 이 연체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한다 이거죠. 받아내는 행위. 자, 받아내는 행위가 뭐냐면 일단 DM 보내면 DM 고지서를 보내죠. 고지서 통지서를 보내죠. 독촉장 이런 거 보내죠. 그다음 전화하죠. 전화. 지금도 막 전화 오죠? 막 전화 오고 막 문자 보내고 오죠. 자, 문자도 오죠. 문자. 카톡도. 막 독촉장도 오고 막 많이 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받는 행위를 하죠. 받는 행위를 그냥 할까요? 이것도 다 돈이겠죠. 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돈도 돈이지만 이것들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 이제 욕해가지고 못 받으면 채권단에 넘겨요. 채권단에 또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는 채권팀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 연체 행위를 받아내기 위해서 연체된 거를. 그래도 받아냅니다. 끊임없이 하니까 받아내죠. 받아내는데도 끝끝내 안 내는 사람들이 악성연체라고 한다. 악성연체. 이게 악성연체. 아예 못 받은 돈이에요. 3개월 이상 돼가지고 아예 안 줄 생각하고 있는 연체다. 악성연체. 이게 연간 한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큰 문제죠. 이게 후불의 첫 번째 문제. 연체. 자, 두 번째 문제 뭐냐? 광고. 자, 후불은 지금도 SK라든지 KT, LG에서 자꾸 광고를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자, 보통의 광고들은 자, 내가 화장품을 사는데 화장품이 좋대. 광고를 들었어. TV가 괜찮아. 컴퓨터가 괜찮아. 그래가지고 광고를 보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핸드폰이 우리 통신사는 SK를 쓰던 고객이 광고를 보고 KT를 넘어간다든지 LG U+를 넘어가진 않죠. 광고 보고 넘어가진 않죠. 되게 어떻게 넘어가요? 자, 내가 어떤 데서 약정을 걸어가지고 썼어. 내가 SK 고객에서 썼는데 기계가 이제 고장나든지 새로운 기계가 나왔어. 그래서 지나갔다 판매점에 갔더니 SK에서 KT로 넘어가시면 이 기계가 공짜입니다. 싸게 드립니다. 공짜라고 많이 하지만 막 계산하자 복잡한데 금가보가 하고 보지만 사실은 공짜는 아니죠, 그죠? 공짜일 리가 없겠죠. 만약 그런 게 공짜폰 줄 것 같으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그냥 가가지고 공짜폰을 준다고 하면 난 공짜폰 필요 없고 배고픈데 5천원만 밥 사 먹기 5천만 달라. 공짜폰도 100몇십만짜리 공짜폰 주는데 5천원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5천 달라고 하면 지나가는 판매장 가가지고 배고픈데 5천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지가 무슨 공짜폰을 줘? 100몇십만짜리.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지만 광고 보고 넘어가지 않았다. 근데 광고를 한 달에도 수천억을 들여가면서 광고를 해대고 있다. 네. 필요 없는데 우리는 볼 필요 없는데 이것도 뭐예요? 광고도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이 유통망. 자, 우리 사장님은 집 근처에 있는 대리점에다가 개통을 합니다. 본사에다 개통을 바로 본사로 다이렉트 개통이 안 돼요. 대리점을 갑니다. 근데 사장님은 대리점인지 알겠지만 그 대리점 아니고 밑에 있는 판매점들이 가능성이 크다. 네. 판매점의 가능성. 그러니까 기계 파는데 네. 대리점은 요금 가져가는데. 자, 근데 이 대리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업소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죠? 지역 영업소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왜 구미니까 구미에 통합하고 있는 영업소가 있겠죠, 그죠? 그 구미에 통합하는 영업소 위에는 또 어디 있어요? 경상도에 통합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경상도를 있으면 남부권, 전라도, 경상도를 합쳐가지고 관리하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합쳐가지고 관리하는 또 있겠죠, 그죠? 영업소가. 그 다음에 본사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유통이죠, 유통망이죠. 왜냐하면 이 대리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가 필요하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가 필요하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필요하고,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필요해요. 그죠? 네. 그럼 여기는 여기 보면 다 임대료도 들어갈 거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죠? 유지하려면 평원도 켜야 되고, 뭐 전기료도 들어가고, 막 다양하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돈들도 돈이 들어가는 얘기죠, 돈이. 그럼 뭐예요? 자, 여기 돈 못 받고, 돈 들어가고, 또 돈 들어가고, 이 모든 문제를 봤더니 50%를 차지하더라. 뭐에 50%를 차지하더라? 잘 내고 있는 사람들, 후불로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의 요금의 50%가 다 이거에다 쓰고 있더라. 실질적으로는 이만큼은 안 써도 되는 돈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NR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KTF하고 손을 잡고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KT한테 갔죠. 자, 이게 후불의 문제점이니까 먼저 내고 쓰는 방식으로 가보자. 돈 내고 쓰고 돈 내고 쓰고 돈 내고 쓰면 연체라는 게 없겠네? 그죠? 네. 연체가 없으니까 DM, 전화, 문자 이거 보낼 필요 없을 거고, 네. 이거 돈 세이브, 그죠? 그러니까 채권 다 운영할 필요 없고, 그죠? 악성 연체도 생기지 않겠네요. 이 문제 해결했다. 후불로. 선불로만 바꿔도. 그죠? 그 다음에 선불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선불은 누가 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다? 당근에다 광고할 수도 있고, 딴 분들 블로그에다 광고하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런 광고 행위를 하죠. 그거를 요금에서 내가 가져가요? 내가 광고 행위 했다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문제 없어져. 방식, 직접 판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광고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광고도. 또 유통도. 지금 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저를 관리하고 있을까요? 관리하는 사람 있죠. 누가 관리해요? 그래. 스폰서가 왜 날 관리해요? 제가 사장님 관리해요? 관리하죠. 아니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는 거지. 제가 가르쳐준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한테 뭐 수당 주세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수당 주세요? 아니요. 이거는 얘네들은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얘네들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월급 받잖아요. 네. 월급 받잖아요. 여기 다 월급 받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이 내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월급 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거 내 사업이죠. 개인 사업이죠. 네. 누구하고 나하고 계약돼 있을까요? 내가 스폰서하고 계약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누구하고 계약했을까요? 회사, 회사, 그쵸. 네, 본사하고 엔텔레콤하고 NRC하고 다이렉트로 직접 나한테 내가 이 가입시키는 사람들한테는 퍼센트 얼마 줘! 하고 내가 얘기 안 했겠죠.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면 이 사람이 쓰는 요금의 몇 프로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계약을 나하고 했죠. 내가 스폰서하고 한 거 아니죠. 내가 우리 사장님도 저하고 한 거 아니죠. 회사하고 했죠. 그러니까 다이렉트죠. 그러니까는 유통망이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빠져나간 돈이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니네 위에 보면 스폰서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못 갖는 돈을 우리가 뭉쳐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만큼을 떼서 주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알아서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적절하게 봐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개통하는 거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노력을 보겠죠. 그 실적을 보겠죠. 그 실적에 맞춰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게 바로 보상 플랜이에요. 그래서 보상 플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개 아르바이트도 자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새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보조 출연 프리액터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보조 출연 사람들 이렇게 모여들고 같이 연기도 하고 그 사람들 수당 받아주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얼마 버는지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주는 대로 받는 사람 없어요. 다 계산해요. 대신에 여기 구미에서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지언정 기본 골격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맞죠. 그래놓고 여기서 부자 되겠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개 하루 갔다 오는 보조 출연해도 시간당 얼마나 받고 내가 거기서 뭘 하면 얼마를 더 받고 덜 받고 얼마나 시간 들어가면 얼마나 플러스 해가지고 더 받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여기서 인생 바꾸겠다는 사람이 보상 플랜 자체를 몰라요. 그래놓고는 인생을 바꾸겠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보상 플랜 말씀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또 할 건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못 받는 돈이 우리 못 건드는 돈을 우리가 뭉쳐있다고 야 이거 대단하신 소비자 군단입니다 하고 회사에서 35% 띄어가지고 주는 거야.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지 50% 다 줘도 되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는데다가 충성고기까지 생기잖아요. 제가 어디 딴 데 갈까요? KT 입장에서? 안 가겠죠. 제가 LG라든지 우리가 LG U 플러스망도 쓰고 있지만 KT 고객이든 LG 고객이든 제가 됐으면 제가 누가 어디 뭐 기회 준다고 해서 SK를 갈까요? 안 가겠죠. 그죠? 엔텔레콤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후불로 개통한다든지 하진 않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저는 충성 고객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충성 고객이냐? 적극적으로 가입자를 유치시키는 딴 데 있는 가입자를 뺏어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딴 데 있는 그 가입자를 뺏어오는 아주 충성스러운 소비자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35% 아니면 50% 다 줘도 상관없지. 그죠? 다 줘도 상관없는데 법으로 35%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35%를 딱 띄워서 줄 테니까 NR커뮤니케이션에서 적절한 보상 플랜을 통해 가지고 기여한 사람만큼 기여도에 따라서 줘라. 이게 이제 보상 플랜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판이에요. 후불의 문제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이 뭐냐면은 세 번째 판이 그러면 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수익 구조가 있다는 거다. 우리 사장님들 몰랐을 거다. 여기 오기 전에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같다.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사장님께서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할 때 집 근처에 있는 대리점을 가시게 되는데 왜? SK, KT, LG, U 플러스는 직접 가입자 유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않고 어떻게 하냐?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점을 가는 것이다. 그죠? 대리점 가면 본인 나 소비자인 내가 대리점을 찾아가면 대리점에서 나한테 신분증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 해보고 신용 확인해보고 나서 SK 쓸 거예요? KT 쓸 거예요? LG 쓸 거예요?를 물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면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나한테 뭘 줘요? 번호라는 걸 줘요. 번호를 부여받죠? 그죠? 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내가 부여받아가지고 한 달 열심히 쓰고 돈이라는 걸 내죠. 이 번호를 받는다는 게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번호를 받았으니까 이제 막 쓰니까 서비스가 되겠죠? 돈이라는 걸, 이게 뭐예요? 요금이라는 걸 내겠죠. 나는 몰랐는데 이 대리점이 나를 이렇게 개통시켰다고 이 돈에서 뭘 가져간다는 거예요. 뭘 가져가느냐? 약 7%를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4에서 5년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4에서 5년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대리점에 개통시킬 때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대리점에서 이 얘기를 해줘요? 아니 그안 아니 여기 와서 들었죠. 네. 사장님한테 들었어. 저한테 들었지. 대리점에서 이런 얘기 할 것도 안 없겠죠.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왜냐면은 뭐 만약에 알았다 손 치더라도 야 내가 한 달에 5만 원 쓸 때 5,035, 3,500원 가져간다는데 뭐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근데 이 대리점이 대리점을 내려면 목 좋은데 다 1층에 큰 건물에 아주 돈 비싼 데다가 대리점을 내잖아요. 네. 이게 약 3억에서 5억, 많게는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야지 대리점을 낸다는 거예요. 네. 왜 기계도 가져와야 되고 뭐도 가져와야 되고 공탁금도 걸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한 달에 5만 원 쓰는데 7% 해봤자 5,735, 3,500원을 10억을 들여가지고 3,500원을 벌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10억 있으시면 이 사업 하시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을까요? 안 하지. 왜? 10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장님? 네. 뭐 하시겠어요? 목 좋은데 항상 우리 사장님 꿈 얘기하시듯이 길에다 국도변에 탁 10억이면은 한 반만 들어도 되겠다. 반만 들어도 되겠다. 네. 건물 하나 딱 사가지고 그죠? 네. 식당 딱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네. 그죠? 오가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방같이 이렇게 해서 뭐 청도 담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가는 사람들 뒤에 약간 텃밭 만들고 그거 하지 이거 하시겠냐고요? 10억 있는데 안 한다 이거지. 안 한다. 저도 이 사업 설명 들었을 때 이거 물어보길래 저도 안 한다 했어요. 왜? 미쳤어요? 차라리 10억 가지고 그냥 뭐 아파트를 몇 개 한다든지 아니면 원룸 건물 하나 사가지고 네. 임대해주고 그죠? 네. 매달 따박따박 월세 받는 게 이거보다 많겠네. 네. 고생할 것도 없이 그냥 좋은 괜찮은 데 하나 해놓으면 계속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이 생각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비밀을 듣고 나서는 이거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는 통통 비교라는 거예요. 통통 비교. 이건 통닭집. 이거는 통신 대리점. 한 건물에 친구인데 통닭집, 통신 대리점. 저 군인이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뭐 20년 했대 30년 했대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제 동기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야 나는 통닭집 할래. 나는 통신 대리점 할래. 이렇게 했다 칩시다. 자 통닭집 하는데 1억이면 뭐 사실 뭐 충분히 되죠. 1억 없어도 사실 통닭집 조그맣게 하는 건 다 해요. 이제 브랜드 통닭집 하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통신대리점 아까 3억에서 5억 들었다니까 한 3억 들었다 칩시다. 아주 작게. 난 돈 없으니까 아주 작게.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수익 구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달에. 자, 통닭 하루에 33마리 팔면 한 달에 1,000마리 팔 수 있어요. 1,000마리. 하루에 33마리를 팔면 그러면 첫 번째 달에 1,000마리를 튀겨서 팔아요. 하나에 3,500원이라는 마진을 붙였어. 만 원에 파는데 요즘 만 원 아니죠? 닭 한 마리에도 한 2만 원 돈 가까이 2만 원 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3,500원 수익 구조가 돼. 그래가지고 1,000마리를 튀겨 팔았더니 350만 원이 되는 거죠. 350만 원 벌었죠. 자, 첫 번째 달에 또 통신 대리점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 97년도, 98년도, 99년도 또 2000년도 막 해가지고 2G에서 3G, 삐삐에서 완전 2G에서 PCS 폰 넘어올 당시 막 공짜로 막 줄 때 019, 016, 018 막 해가지고 막 공짜로 막 줄 때 그때는 진짜 지나간 사람들 막 이렇게 발로 걸어도 이제 공짜로 준다니까 막 받아가지고 개통했다는 거죠. 그때 하루에 33명도 우스웠다.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첫 번째 달에 여기 1,000명의 가입자를 유치시켜가지고 아까 5만 원씩 쓸 때 7%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3,500원 그죠? 이거 일부러 맞힌 거예요. 비교하라고. 그래서 여기도 3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 첫 번째 달에. 자, 누가 더 장사를 잘했어요? 같은 돈이면 투자금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장사가 잘 된 거죠. 투자금에 1억 했으니까 1억을 뽑아내야 되고 여기 3억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투자했으니까 빨리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더 장사 잘한 거다 이거죠. 봤을 때. 자, 두 번째 달에 또 여기는 1,000마리를 튀겨 팔아가지고 350만 원이 된다.
자, 두 번째 달에 여기도 1000명의 가입자를 또 유치해가지고 350만 원이 된다. 문제 없죠? 계산이? 네. 계산 문제 없어요. 이랬으면은 내가 이걸 할 일이 없죠. 네. 똑같이 갈 것 같았으면. 어디서 문제 생겼냐? 바로 여기서 문제 생겼죠. 여기서. 어떻게 문제 생겼느냐? 여기 350만 원인 줄 알았는데 플러스 350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왜 이게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이게 왜 700만 원 들어와요? 네? 쓰던 분이 계속 뜨니까. 그렇죠. 바로 1월 달에 첫 번째 달에 쓴 이 1000명도 두 번째 달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쓰더라는 얘기죠. 네. 자, 만약에 통닭집에서 이런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닭이 나는 1000마리 팔고 있지만 그 전에 들었던 닭이 다시 부활을 해서 1000마리 그 전 달에 팔아먹었던 그 닭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지가 다시 다 튀김옷 입고 튀겨져가지고 손님한테 또 가야 지가 알아서 가야 나하고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가야 내가 이 돈이 7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마법사도 그렇게 못하겠죠. 어찌됐든 자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달에 똑같은 일을 했더니 여기는 얼마 돼? 350만 원. 그죠? 네. 똑같아요. 그냥 1000마리 팔면 350만 원. 여기는 당연한 거예요. 네. 여기는 세 번째 때 어떻게 돼요? 1000명의 가입자 유치했더니 어떻게 돼요? 1050만 원이나 들어오죠. 왜? 350만 원, 3000명이 쓰는 3000명이 쓰는 수수료가 들어오는 거죠. 네. 자, 이런 수익 구조를 뭐라 그래? 단순 수익 구조라고. 단순 수익 구조. 단순 수익 구조. 이거는 누적 수익 구조. 자,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일을 했는데 돈을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2로 아니, 그러니까는 곱수는 아니고 계속 더블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달에 똑같은 일을 하는 공장을 들어갔어요. 공장을 들어갔더니 첫 번째 달에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달에는 20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에 3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적 수익 구조 자체가 일어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긴 가능해. 왜 가능해요? 4년 동안 5년 동안 주기를 했으니까. 4년 동안 5년 동안 주기를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제가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야, 이거 대단하다. 야, 돈 있으면 이거 했어야 되네. 왜? 난 돈도 없을 뿐더러 이미 시기가 지났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좋은 정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0월 달까지 갔을 때 아니지. 자, 10월 달까지 갔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여전히 350만 원.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10월 달까지 갔을 때 여기는 이제 그때 돼서 어떻게 돼요? 만 명이 써주는 요금이기 때문에 3,500만 원이 들어온다. 한 달에 3,500만 원 들어오면은 이거 할만하죠? 네. 이거 할만하죠 이제. 네. 3억 돈 들여서 할만하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쪽 이런 수익 구조는 단순 수익 구조고 이쪽에서 쓰는 거는 누적 수익 구조다. 이렇게 누적돼서 나오는 돈이다. 그런데 좋긴 했지만 내가 할 사업은 아니었는데 내가 할 사업은 아니었어요. 제가 11월 달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11월 때 무슨 일이었냐? 자,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같이 나왔는데 친구가 이 얘기를 들었어.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받겠죠. 나는 한 달에 해가지고 350인데 얘는 한 달에 3,500을 벌잖아. 쓰러졌어. 병원을 갔어. 병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바람에 장사를 못했어요. 돈 수입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빵. 오히려 임대료도 나가고 직원들 나 그만뒀으니까 너도 그만둬 해가지고 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달에 일 시켜야 되니까는 붙잡아 놔야 되지 또 직원들은. 그잖아요? 그래서 유급 휴가를 보내줘요. 유급 휴가. 어찌됐든. 그래서 마이너스야. 근데 이분은 이제 친구가 이제 그랬다는 얘기 듣고 미안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30박 30일로 갔다 와요. 29박 30일로 갔다 와요.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딱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면 통장 찍어보니까 돈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와 있죠. 얼마 들어왔을까요? 3,500만 원이 들어와 있겠죠. 왜요? 우리는 핸드폰 쓸 때 그 대리점 사장이 뭐 하는지 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필요해서 그냥 써요. 썼더니 돈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수익 구조를 우리 노동 수익 구조라고 해요. 통닭집 같은 데는 노동 수익 구조.
이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여기 속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여기 이 구조는 뭐야? 권리 수익 구조. 내가 만들어낸 권리, 이 1,000만 명이 쓰는 요금에 대한 권리, 내 권리에 대한 수익 구조다. 이거 전 세계 5%의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살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이 95%의 사람들이 20%의 자본을 갖고 뜯어먹고 있고 5%의 사람들이 80%의 자본을 갖고 누리고 살고 있다. 이 구조다. 이게 바로 통통 비교예요. 이게 후불이 갖고 있는 구조다 이게. 근데 이미 여기서 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 아니죠. 하시면 이 판에서 하시면 안 되지. 네. 이 판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가 왜 여기서 자꾸 열변을 토하고 있느냐? 새로운 판이 짜졌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2013년부터. 뭐로? 알뜰폰이라는 걸로. 또 플러스 선불이라는 걸로.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N텔레콤의 이제 수익 구조가 네 번째 판이에요. 네 번째 판은 자, 저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대리점을 찾아갔죠. 그죠? 대리점을 찾아갔어요. 자, 이 대리점을 이제 여기는 저를 찾아오신 건지. 우리 사장님이 밖에 있는 대리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를 N텔레콤의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면 N텔레콤의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장님을 찾아갔겠지. 제가 찾아갔겠지요. 네. 찾아가서 사장님 이런 게 선불폰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써보시죠. 괜찮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써본 적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우리 사장님께서 그러셨죠. 그래서 SK, KT, LG인데 우리는 SK는 안 쓰고 KT하고 LG U+ 망을 쓰고 있는 N텔레콤이라는 데하고 여기 본사죠. 이제 N텔레콤이 본사죠. 자, 그러면 나의 정보를 마찬가지로 또 주겠죠. 이분 교통시켜줘도 돼야 안 돼야 안 돼야 물어보겠죠. 된다 그러면은 번호를 또 부여하겠죠. 번호를 부여한다는 게 뭐예요? 서비스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미리 돈 내고 쓰죠. 요금이라는 걸 내겠죠. 우리 후불도 있으니까 뭐 쓰고 돈 내도 되겠죠. 어찌됐든 요금이라는 걸 내게 됐을 때 아까 여기도 돈 받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자들, N텔레콤의 사업자들은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분 쓰는 요금의 20%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는 이제 보상 플랜 해가지고 더 받아가는 구조고 정확하게는 현금 14% 요금 20%에서 플러스 알파까지를 14% 플러스 알파나 20% 플러스 요금의 20% 알파 그러니까 요금의 14% 플러스 알파의 수당을 받아가든지 20%의 요금을 받아가든지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관리 수수료 명목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걔네들 몇 년 준다고 했어요? 아까 후불은 4에서 5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평생 준다. 그리고 그 소비자가 쓰지 않는 한 상속까지 된다. 어디 딴 데 가서 딴 데 쓴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계속 쓰고 있는 한 상속까지 그 요금의 수수료는 상속까지 된다. 그 사람이 없다고도 그 다음 사람이 뭐 법정 대리인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간다. 14% 플러스 알파의 수당이나 현금이나 20% 플러스 알파의 요금이나 받아가실 수 있다. 이게 구조다. 이게. 자, 요게 이제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N텔레콤 선불 대리점 하고 가시는 분들의 수당이에요. 요게. 자, 요게 네 번째 판. 다섯 번째 판은 유통의 변화. 유통. 왜 근데 니들 이 좋은 거를 왜 직접 판매를 하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느냐? 남들이 말하는 왜 다단계로 하느냐? 이제 유통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유통의 변화를 유통의 변화. 이게 다섯 번째 판이에요. 유통의 변화. 유통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자, 생산자에게서부터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합니다. 요토시 그대로예요. 자, 유통이란 생산자에서부터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300원의 물건을 만들어내면 소비자는 1000원에 사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이걸 1차 유통 방식이라는데
유통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2차 유통 방식은 동네 마트, 큰 마트, 대형 마트도 있죠.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처럼. 자, 생산자가 총파도매 소매가 아닌 여기 유통하는 장소, 이마트라든지 대형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찾아가 오게끔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2차 유통 방식입니다. 이 2차 유통 방식은 생산자가 300원에 줬을 때 소비자는 900원 내지는 800원에 플러스 마일리지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도 대형 마트, 중요한 건 소비자가 대형 마트를 가야 되잖아요. 차가 있어야 되고 물건을 또 대량으로 팔기 때문에 많이 사가져 와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선진국형 이런 데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변화돼가지고 소비자는 점점 더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가는 것도 귀찮아. 어떻게 합니까? 3차 유통.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 다음에 TV 홈쇼핑 같은 걸로 해가지고 또 생산자 똑같이 300원에 물건을 납품하지만 여기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탁송 배송을 해주죠. 소비자 여기 찾아가지 않죠. 대신에 여기는 800원 또는 700원에서 800원이라는 돈을 주고 또 플러스 마일리지에다가 배송까지 해준다. 이런 편리한 점은 이제 이 유통이 변하고 있다. 근데 이제 4차 유통 소비자들이 현명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정보가 다 오픈되다 보니까 생산자가 300원인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알아가지고 소비자가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직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이렉트 셀링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 한 명이 가가지고 사면 이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한 명이 가서 사면. 자, 소비자가 한 명인데 생산자가 300원 준다고 소비자가 쫓아가가지고 나 이거 줘 그러면 300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이 유통하고 있는 채널에서 이렇게 주게 못하죠. 맞아. 네. 못하게 하죠. 이렇게 돈 못 주게 하죠. 네네.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한 명한테 이렇게 돈 못 주게 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 군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군단을. 소비자 군단을 만들 때 공동구매 방식으로 한 사람이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것도 있고 우리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명이 둘 만들고 둘 명이 넷 만들고 네 명이 8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건 다단계 구조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어찌됐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게 크면 클수록 좋겠죠. 이 소비자 군단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이 소비자 군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 소비자는 혜택을 보겠죠. 어떤 혜택을 볼까요? 600원에서 700원이라는 돈도 싸지겠지만 플러스 마일리지 쌓이고 우리 쿠폰하고 다 주죠. 그죠? 우리도 쿠폰하고 다 주잖아. 마일리지 주고 또 뭐 해요? 뭐까지 줘요? 돈까지 벌게 해주더라. 돈까지 벌게 해주더라. 이게 4차 유통이라는 거죠. 이게 유통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방식의 가장 이점이 뭘까요? 이 방식의 이점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군단을 많이 만듭니다. 그죠? 소비자들이 이점이 되게끔 만들 수 있죠. 여기까지는 다 유통업자가 다 벌어가는 구조잖아요. 여기는 소비자들의 군단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된 건 소비자들이 현명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여기도 소비자는 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 왜? 그 이상 본인이 엄청나게 쫓아다녀야 돼. 찾아야 돼. 온라인 검색을 다 해야 되고 네이버에서 다 찾아야 되고 막 해야지 가격이 싼 걸 찾을 수 있어요. 그거 개인이 찾는 거죠. 그게 나한테 돈이 되지 않죠. 내가 싸게 샀어. 너 이거 싸게 사니까 사라 했을 때 내가 돈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있어요. 내가 광고와 유통을 내가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 구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보상 플랜에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번째 판입니다. 네트워크 6번째 판.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맞는 상품이 정해져 있어요. 맞는 상품. 요거 좀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맞는 상품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뭐냐? 대중성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대중성. 그 다음에 이게 누구든지가 대중성인가?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가 재구매가 자연 재구매가 돼야 돼. 하나가 뭐지? 시대에 맞는 사업. 절대 상품, 자연 재구매, 뭐 하나 더 있는데.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통신이 여기 다 들어가요. 통신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들 중에 여기 들어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 상품들은 가능해. 왜 가능한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은 저 방식과 똑같아요. 비상연락망치기하고 똑같아요. 비상연락망치기요. 자, 한 사람이 전교생 625명에게 자, 내일 비가 올 것 같으니까는 내일 학교 오지 마라 하는 얘기를 3분에 걸쳐서 해. 3분에 걸쳐서. 예?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냐면 3, 6, 18, 6, 5, 3, 5, 15 1875분이 걸려요. 응? 3, 6, 18, 3, 2, 6 1875분이 걸려요. 1875분. 이거 1875분이 해보세요. 그 계산기 있어요? 1835분이 저 뭐냐 60으로 나눠봐요. 얼마나 나오나. 계산기에서 1875분 60분 하면 638 638 자, 사장님 전화가요. 네? 1360분인가? 1860분인가? 326, 355. 하여튼 이게 31시간이 걸려요. 31시간. 31시간? 줘보세요. 이게 계산 내가 외워서는 이거. 자, 60 곱하기 31. 1860분이네. 왜 1800? 잠깐만, 내가 뭐 계산했나? 잘못했나? 이게 1860분이에요. 자, 75분 맞을 것 같은데. 자, 625명 곱하기 3분. 1875네요. 맞네. 1875. 75.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75가 생겼는데 요거를 하면 대략 31시간, 대략 31시간이 걸려요. 자, 요게 단순한 전파 방식이에요. 단순 마케팅이에요. 어떤 상품 만나서 내가 이 상품을 625명을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팔 때 하는 방식이에요. 시간이 걸리면 곱하기 3분이 더 늘겠죠. 근데 비상연락 방식은 어떻게 돼요? 한 명이 5명한테 알려주고 5명이 또 5명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3분에 걸쳐서 한 명이 3분에 걸쳐서 했으니까 15분 걸릴 거고 요 사람들도 다 5명씩 하니까 15분 그 사람들도 15분 그 사람들도 15분 그래가지고 총 돼가지고 625명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625명이 돼요. 5명 25명 그 다음에 25에 곱하기 5는 5, 25 5, 25, 5, 1은 5, 2, 10 125명 그 다음에 5, 1은 5 5, 20 625명 이렇게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625명 이 방식으로 하면은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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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1시간. 응?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다 하면 혼자서 이렇게 다 하면은 3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1시간. 근데 이렇게 하니까 1시간이 걸려요. 자, 31시간에 걸려서 할 일을 1시간에 끌렸으니까 네? 예? 시간의 자유가 생겼죠. 30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죠. 이 각자들한테 30시간의 시간이 남잖아요. 네. 30시간 시간이 남고 또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뭐가 돼요? 네. 31년 동안 벌 거를 1년 안에 번다. 그죠? 이건 경제의 자유가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소식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 마케팅을 집어넣으려면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상품이. 첫 번째 대중성. 누구든지 써야 돼. 누구든지.
누구든지 쓰는 상품이어야 된다. 첫째, 누구든지 쓰는 상품이어야 된다. 두 번째, 시대에 맞는 상품이어야 된다. 시대성, 대중성, 그다음 자연 재구매. 맞나? 하여튼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어디 있을 건데? 그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네. 간만에 또 생각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 세 가지. 이런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상품을 절대 상품이라고 해요. 이 절대 상품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이 이 네 가지가 절대 상품에 들어가요. 네. 이 상품군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면 100% 성공해요. 이게 다 맞기 때문에. 네. 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없으면 안 되는 상품이잖아요. 네. 쓰라고 해서 쓰는 상품이에요? 아니요. 본인이 필요해서 쓰는 상품들이에요. 네. 그죠? 근데 전기, 수도, 가스는 우리가 못해요. 손을 못 대요. 다 회사에서 하고 있고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공기업에서 하고 있고 다 해요. 근데 이거 한전에서 하고 이거 수도공사에서 할 거고. 그죠? 상하수도원에서 할 거고 이거는 이거 가스는 영남가스라든지 우리는 영남가스 이런 데서 하잖아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거기서 돈을 받으려고 안 돼요. 거기는. 근데 통신은 돼요, 안 돼요? 돼요. 통신만 지금 우리 개인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딴 사업들이 다 우리 모양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왜? 이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절대 상품 안에 절대 상품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자, 후보는 절대 상품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연 재구매가 100%안 일어나기 때문에. 외상을 하기 때문에 자연 재구매가 안 나오죠. 맞아. 그죠? 네. 자연 재구매는 뭐야? 내가 돈을 내 가지고 반드시 사니까는 재구매가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후불은 쓰놓고 돈을 안 주면 그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기도 쓰다가 돈 안 내면 끊고, 수도도 돈 안 내면 끊고, 가스도 돈 안 내면 끊고, 통신도 돈 안 내면 끊지만 유일하게 통신은 네가 선불로 쓰면 쓰게는 해줄게 하고 바뀐 거예요. 우리가 전기 선불로 낼 테니까 싸게 주세요 하면 싸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수도 싸게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근데 중국은 다 이거 다 선불로 다 해요. 계량기에서 다 자기가 돈 주고 카드 넣어야지 10,000원어치 쓰고 또 떠지면 또 카드 사가지고 또 꽂아야지 전기 또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돼 있대요. 안 가봤는데 그렇게 돼 있대요. 요게 6번째 판?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판인가 그게 이제 보상 플랜 나오는데 보상 플랜은 이제 나중에 보상 플랜만 따로 하고 이해가 되시죠? 네. 요렇게 설명하면은 누가 오더라도 누가 얘기하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기본 골격이에요. 요 골격대로만 본인이 익히셔가지고 거기다가 살은 개인이 붙이는 거죠. 개인의 노하우로 붙이는 거죠. 붙여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요새는 저는 이제 판서 위주로만 하는데 요새는 다 PPT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PPT 있으니까 PPT는 숙지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양한 그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영상 자료라든지 또는 어떤 그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거는 판서 강의예요. 왜냐하면 판서는 자 센터에 누가 초대 왔든지 아니면은 저 행사에 누가 초대 왔다 그래도 한두 사람일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분들 다 기존 사업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강사는 누구랑만 이해시키면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하고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강사가 이 많은 사람들 다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만 충분히 그분한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PPT 강의가 어울릴까요? 판서 강의가 더 좋아요. 그분한테 사장님 요금 얼마 쓰세요? 더 쓰고 사장님 어디서 개통하셨어요? 뭐 어디서 써보셨어요? 이런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판서 강의가 훨씬 더 강력해요. 제가 판서 강의밖에 안 해요. 물론 PPT 자료 있으면 하긴 하는데 PPT 자료 같은 경우는 뭐 행사 갔을 때 하는데 그거는 집중도 떨어지고 앉아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PPT를 막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저 강사가 지금 새로 온 사람하고 얘기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본인도 알고 있는 내용, 저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또 본인이 또 이제 인지하고 또 가서 본인도 써먹게 되죠.
이 자료 같은 거는 보여줘야지만이 그 사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자기가 잡을 수가 없어. 아니면 누구한테 앉혀가지고 이걸 내가 여기 강사하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저 뭐냐 알려줘야 되는데 누가 그걸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안 하지. 근데 대화하다가 강사가 이 새로 오신 분의 어떤 포인트를 딱 얘기했더니 포인트 얘기한 그 부분이 그분한테는 이걸 바꿔서 되겠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 딱 드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저 포인트가 있었네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자료에서도 충분히 나오긴 하는데 그 자료를 일일이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내 아는 사람들한테. 자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봐도 안 보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사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판들을 숙지해가지고 내가 우리 사업을 설명할 때는 일단 왜 선불을 써야 되는지 이유하고 그럼 왜 선불 써야 되냐면은 후불에 문제가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다 처음에 우리 회사 어떤 회사다. 근데 후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후불 대리점을 통해서 우리가 개통을 했는데 후불 대리점 수익 구조는 이렇다. 하지만 지금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선불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안 했다, 솔직히. 얘기 들으셨죠?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선불은. 자, 우리가 5천만 국민들, 4천 몇백만 국민에서 지금 핸드폰 개통이 5천 몇백 대가 돼 있대요. 예? 그 중에 지금 누적으로 1,000만 대 개통했대. 선불로 넘어갔대. 누적으로. 그러면 지금 빠진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아직 그러니까 쉽게 보면 4분의 5분의 1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의 엔텔레콤의 선불은 3, 40만 밖에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응?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20년 동안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어요. 딴 데는 지금 막 시작하는 데는 옵션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선불도 있어야 하는 개념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확실히 경쟁력 있는 선불로서는 우리가 최고 독점, 거의 말 그대로 독점이다. 그럼 이럴 때 해놓으면 좋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6시 넘었네? 센터에 가셨겠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